지금부터는. 뭐 앞에 이제 지수 로그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계산, 연산 뭐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함수잖아. 그래서 함수는 양도 많고요. 공부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수 함수라는 것과 로그 함수를 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해볼게요. 기본적인 함수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공부를 하실 때 수학원에서 지수로그 함수 나오고 삼각함수 나오고 수열 나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함수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이 함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 특징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출제 포인트가 돼요. 출제 의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로그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러면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 특징들을 수능이라든가 학교 시험에서는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함수 공부하실 때 가장 첫 번째는요. 이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걸로 생각해 보면 1학기 때 우리 2차 함수 배웠었죠. 그죠? 그럼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대칭성이죠. 그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칭성이란 말이야. 그럼 그 대칭성을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은 그 대칭성을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화를 해서 함수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 자, 지수로그 함수의 그럼 그래프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지수 함수부터 그려볼게. 지수 함수부터. 자, 기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x축, y축 그려 놓으시고 잘 봐. 0을 대입할 건데 자, 쌤이 지금부터 그릴 게 뭐냐면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2의 x. 이거를 그려볼 건데 잘 봐. 0을 대입하잖아요. 0을 대입하시면 무조건 뭐를 지나냐면 1을 지나죠. 2의 0제곱이니까. 그지? 그런 다음에 잘 봐. 1을 대입하면 2가 돼. 그럼 1을 대입하면 2가 된다. 그리고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4가 되죠. 그리고 3을 대입하면 8이 돼서 8은 뭐 이쯤에 이렇게 높게 찍힐 거야. 그럼 딱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x는 한 칸씩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y 값은 어떻게 돼요? 막 확확 증가하죠. 1이었다가 2가 됐다가 4가 됐다가 8이 됐다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래프 특징이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x의 변동폭보다 y의 변동폭이 훨씬 큰 함수가 지수함수야.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걸 대입하는데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8분의 1이거든. 근데 이 값은 어쨌든 간에 절대로 뭐보다는 크냐면 무조건 0보다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돼요.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예요. 됐니? 자,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를 이제 일반화시키면 얘는 밑이 1보다 클 때의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항상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해볼게. 두 번째. 자, 이쪽에다가 내가 뭘 그릴 거냐면 2의 마이너스 x를 그릴게요.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쉽게 말하면은 얘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x제곱. 2분의 1 x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자. 2의 x제곱이거든. 근데 2의 x제곱인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어.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무슨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죠.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대로 y축 대칭시킨 그래프가 돼서요.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져요. 분홍색 그래프.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됐니? 그럼 요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시면 얘 같은 경우는 밑이 0보다는 항상 밑이 클 거야. 그리고 1보다 작을 때.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는 거지.
됐니? 자, 요 정도 느낌 잡고 나서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지수함수입니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얘는 항상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됐니?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밑이 1보다 크다면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밑이 1보다 작다면 기본적으로 감소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그려져요. 이게 첫 번째 특징.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지?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얘는 정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 개형을 그리실 때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래프의 위치라든가 모양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정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점은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해요.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됐나요? 그러면 잘 봐. 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을 쌤이 밑에다가 써줄게. 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에요. 얘를 구해요. 그 다음에요.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죠. 그때의 y값을 구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0이 될 때가 포인트라는 거야. 지수가 0이 될 때.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함수의 형태가 y는 a에 x-3 더하기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자, 이 친구의 정점,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뭐죠? 라고 얘기하시면은 우리는 지수가 0 되는 값을 찾아. 그럼 x-3이 0 되는 거니까 x좌표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3을 대입을 해. 그럼 걷다 3을 대입하시면 얘가 a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a의 0제곱 1이니까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돼서 얘는 3,2를 무조건 지날 거야 라고 하시면 된다고. 알겠니? 자, 요게 정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은 어떤 선이냐면 점근선은 말 그대로 이제 유리함수 같은 데서 배우셨을 텐데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그 친구랑 만나지는 않죠. 그죠?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그 친구랑 만나지는 않아. 알겠지? 그러면은 이 점근선을 빠르게 구하는 건 뭐가 되냐면 점근선 빠르게 구하실 때는 요 지수 자리, 요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거든.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없을 때의 함수 값을 찾아보면 이 함수에서는 얼마가 돼요? 1이죠.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지? 그래서 이 친구의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가시면은 수학 2를 공부하시면은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나서 점근선을 새롭게 정리를 하는데 점근선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함수의 극한이거나 아니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함수의 극한을 점근선이라고 해요. 알겠죠? 네, 그거는 이제 수투 가서 배우시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알겠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있죠. 기본적인 개형에 대한 모양.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 모양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모양은 4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쌤이 필기를 좀 해드릴게. 잘 봐. 자, 그래프 모양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양은 자, 여기 잡고 나서 이렇게 가는 애 하얀색부터 보시면 자, 얘를 a의 x제곱이라고 하고요. a가 1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됐니? 자, 이게 가장 기본 모양. 그러면 두 번째 모양은 뭐냐? 노란색. 자,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지.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라고 나오는 게 노란색 모양.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도 갈 수가 있거든. 분홍색부터 할게. 분홍색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그럼 얘는 뭘 한 거냐면 이 친구 하얀색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 자, 마지막 보라색. 보라색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자,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보라색 그래프는 하얀색 기준으로 보면 하얀색을 원점 대칭시킨 거야. 알겠니? 그래서 원점 대칭시킨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잘 봐.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 첫 번째 능력은 자,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돼요. 그럼 식을 보고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되는데 자, 하나 연습해 볼게. fx라는 함수가요.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 다음에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정점부터 찾을게. 정점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값이죠.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은 2가 되겠네요. 그치? 2 대입하면 0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2의 0제곱이 되니까 1이 되거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게 정점의 y좌표가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좌표평면 하나 그려볼게. 좌표평면 그려가지고 생각해보면 자, 2, 마이너스 2니까 대충 정점의 위치는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잡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점근선이거든. 점근선이 어딨죠?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점근선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자, 그래프 개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개형은 여기 마이너스 붙었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었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 색깔 중에서 무슨 색이야? 보라색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보라색에 해당되니까 자, 그럼 그래프 그리시면은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려지네. 이런 지수함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갖추셔야 되는 능력.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지수함수의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점 찾으시고 점근선 찾아서 그래프 그릴 줄 알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3가지 정점, 점근선, 그 다음에 밑 요 3개 그리고 모양까지. 알겠지? 자,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도 같이 해볼게요. 로그 함수 뭐 따로 할 필요 없이 같이 한 방에 해버리자. 자, 두 번째. 네,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로그 함수는 기본적인 모양 자체가 y는 로그 a의 x다 이렇게 써지거든. 아니? 로그 함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나? 91페이지 보시면 돼요. 91페이지. 교재는 보통 이제 교재에서는 지수함수 파트 따로 로그함수 파트 따로 돼 있는데 어차피 니네 시험에 나올 때는 지수함수 따로 로그함수 따로 시험 범위가 나눠지지 않아. 단 한 번도 학교 시험에서 이번 시험 범위는 지수함수까지 해요 이런 적이 없어요. 네, 무조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세트예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둬야 돼. 같이. 알겠니? 그 문제도 같이 나와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자, 로그함수 갑니다. 로그함수는 이제 기본적인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얘도. 아까 지수함수 하듯이 점을 한번 찍어보는데 자, 얘는 재미난 친구예요. 왜 재미나냐? 아까 지수함수는 x값에다가 어떤 숫자도 다 대입할 수 있었잖아. 그지? x에 그래서 양수도 대입할 수 있고 음수도 대입할 수 있었거든. 근데 로그함수 봐봐. 로그함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x가 진수죠. 그지? x가 진수니까 진수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절대로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무조건 양수예요. 기본형에서는. 알겠어?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평행이동도 될 수가 있으니까 로그 함수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정의역이 진수가 0보다 클 때로 한정이 되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어디만 그려질 거냐면 요 그래프 형태는 X축의 오른쪽 부분만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 대입해 볼게. 그럼 1 대입하면 얼마냐? 여기죠. 1,0가 돼요. 그 다음에 잘 봐. 2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하는데 자, 쌤이 이제 이거 그려볼게. 로그 2의 x라는 거. 자, 2를 대입해보면 2 대입하면 얼마야? 1이야. 여기 지나네. 3 대입하면 로그 2의 3이거든? 4 대입해볼게요. 4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 다음으로 정수가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 8이거든요. 그래서 8을 대입해보면 여기를 8이라고 잡으면 8을 대입해야 비로소 얼마가 돼? 3이 돼요. 아, 그럼 얘는 아까 지수함수랑 비교를 해보면 이 친구는 지수함수는 x가 한 칸 증가할 때 y의 값이 팍팍팍팍 위로 올라가는 형태였잖아. 그지? 얘는 반대예요. 로그 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x가 2칸 가야 y가 겨우 한 칸 올라가요. 근데 그 폭이 점점 어떻게 돼? 폭이 점점 길어지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4칸을 움직여야 겨우 한 칸 올라간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 친구는 로그 함수는 x의 증가량이 y의 증가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증가폭이 훨씬 더 많아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잘 봐. 요렇게 그래프 개형이 형성이 돼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 어디냐면 이게 점근선이에요. 이게. 정의역에 대한 점근선이 나와요. 절대로 이 친구는 x가 음수가 될 수가 없고요. 0도 될 수가 없습니다. 0도 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알겠니? 자, 그러면 반대편이죠. 반대편으로 가보시게 되면 반대편에서는 자, 이렇게 돼. 아, 반대편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러면 얘를 그렸으니까 얘를 그려볼게. 밑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로그 2분의 1 x는 잘 봐.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시고 로그 2의 x다라고 하시면은 이 친구는요. 로그 2의 x를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줬으니까 y축이 아니죠. x축 대칭시킨 거죠. 알겠어요? x축 대칭시킨 거야. 그래서 로그 2분의 1x, 즉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 분홍색이 뭐가 돼요? 분홍색이 로그 2분의 1x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의 특징이 있네. 얘는 항상 뭐에?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요 노란색 그래프가 로그 2x잖아. 그럼 밑이 1보다 큰 숫자는 항상 뭐하고 있어?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 특징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보시면 정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친구도. 그럼 이 친구의 정점을 빨리 구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자, 아까 지수함수는 지수가 0 될 때였죠? 그죠? 지수가 0 될 때. 됐니? 그럼 로그 함수의 정점은 얼마냐면 얘는 진수가 1이 되도록 만드는 값이에요. 그지? 진수가 1로 만드는 x값. c 되고 그리고 그때의 y값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로그 2의 x니까 로그 2의 x에서 진수가 1 되도록 만드는 건 x가 1일 때죠. 그지? 그럼 1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와? 0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점근선은 x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으로 시작하고요. 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떤 값이 들어가면 되냐면 얘는 진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을 넣으시면 그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로그 2의 x라고 했을 때 로그 2x의 점근선은 x가 0인 거죠. 그럼 x가 0이니까 그게 점근선 y축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모양 갈게요. 모양.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 몇 가지냐면 똑같이 4가지입니다.
모양 네 가지야. 그 모양 네 가지 확인해 볼게. 자, 보자이. Y축, X축. 이렇게 놓고요. 자, 갈게요. 첫 번째 기본 계형은 뭐냐면 기본 계형 얘입니다. 얘가 로그 2x. 이렇게. 그럼 잘 봐. 두 번째 밑이 1보다 작은 애예요. 얘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여기 a라고 놓을게. 여기 a라고 놓으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ax예요. 마이너스 로그 a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요 하얀색을 y축 대칭시켜. 그럼 y축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로그 a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 잘 봐. 마이너스 붙었다고 무조건 음수냐?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 x가 무슨 수야? 마이너스 x가 양수야. 왜냐면 이쪽 x값이 무슨 수야? 이쪽 x값이 음수거든 이미. 원래 음수인 애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야. 알았어? 마이너스 붙었다고 무조건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또 있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보라색처럼 그려지는. 그럼 이 친구의 시계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요. fx라는 함수가 얘가 이번엔 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2 빼기 1이다 라고 돼 있는 이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2라고 잡죠. 네, 이렇게. 자, 그럼 이 친구 그래프 계형 어떻게 그려지죠? 라고 하면은 정점 찾아볼게. 정점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정점은 진수를 1로 만드는 값이잖아. 그럼 진수 1로 만드는 값이니까 1이네. 그치? 1, 얼마가 돼요? 요거 1 대입하시면 0 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1, 마이너스 1. 요게 정점이야. 됐어. 그럼 잘 봐. x축, y축 그려놓으시고 1,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 여기가 정점. 됐니? 그럼 점근선은 뭘까 생각해보면 점근선은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거든.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뭐야? 2야. 잠깐만. 잘못 그렸구나. 아이고 미안. 1, 마이너스니까 여기겠죠? 쏘리.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점근선은 얼마가 되죠? 라고 얘기하면 점근선은 2예요. 2. 얘가 점근선이지. 됐어?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 모양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x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요. 그죠? x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니까 요거 분홍색 구조가 되겠지. 따라서 분홍색 구조가 돼서요. 여기 하시고 그래프 계형은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바로 요 식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요게 일단 1단계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시다가 식을 구하는데 식을 봤는데 식을 보고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럼 못 풀지. 함수니까. 알겠지?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식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자유자재로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네,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한다라는 거. 지수 함수의 특징입니다. 알겠나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도까지 1단계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 양이 되게 많아. 지수로그 함수가 공부할 게 하다 보면. 자, 일단 그래프 파트에서는 첫 번째로 갖추셔야 되는 게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항상 감소하거나 무조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네, 이게 1단계입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 좀 몇 개 풀어 볼게요. 문제 좀 몇 개 풀어 볼 건데 82페이지 가볼게요. 82페이지에 개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1번 보시면 잘 봐.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 라고 돼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지수함수 형태가 y는 a의 x제곱인데, 자, 문제에서요 밑이 0보다 크다고 그랬어. 밑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밑이, 잘 봐,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1보다 작은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따라서 둘 다 고려하셔야 돼. 알겠지? 둘 다 고려해야 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야. 자, 그럼 기억번 가볼게요. 기억은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얘는 이런 뜻 아니야? 함수값 대입하면 a의 p 플러스 q제곱이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과 같냐라는 건데 당연히 맞죠? 이거 뭐예요? 그냥 지수법칙이죠. 네. 지수법칙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갑니다. 니은에서 나오는 식이 뭐야?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값 fx1이 fx2보다 작아 라는 얘기니까 뭐야? 증가함수니? 이거 물어본 거지. 그지? 증가함수니 물어본 건데 증가함수야?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함수일 수도 있거든.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까. 알겠지?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이 나타내는 표현은 뭐죠? 얘가 나타내는 식 뭐야?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거 뭘 의미해? 1대1 대응이니? 이거 물어본 거야. 1대1 함수니?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하시려면은 이제 고2, 고3 수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원 2 이상의 함수를 잘 하려면은요, 뭐 수화에서 보통 많이 배워요. 우리가 그래서 수화 수업하면서 쌤이 함수 단원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함수 표현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져야 돼. 알겠니? 아직은 니네가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거든. 근데 이제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는 1대1 함수냐라는 걸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알겠어?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기본 전제 자체가 뭐냐면 얘는 항상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항상 감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커지는 애거나 숫자가 계속 감소하는 애거나. 알겠니? 그러니까 맞죠. 얘는. 항상 증가하든 항상 감소하든 어쨌든 간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이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정리하시고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개념 2번 갈게요. 자, 개념 2번 보시면은 가볼게. 개념 2번에서는 우리가 볼게. 다음 보기의 함수에 대한 그래프 중에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자, 밑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것까지죠. 그러면 평행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x값에다가 다른 숫자들을 대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한다는 거는 x와 y의 부호 정도를 바꿔주는 것까지 괜찮다는 건데, 자, 얘는 이렇게 해볼게. 기억번부터. 기억은 식 정리해보자. 자, 식 정리하시면 y는 이 친구가 2의 x 플러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써지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 y는 2의 x제곱을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평행 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두 칸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어? 자, 따라서 기억은 어때요? 맞아요. 평행 이동해서 겹치게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니은. 자, 니은 보시면은 니은은 지금 뭐 한 거냐면 실수배 한 거거든. 실수배. 마이너스 3배의 2의 x제곱 요걸 한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선생님 이거는요. 얘는 선생님 마이너스 3배 했으니까 이거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 가지고 겹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원래 함수 있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한 거니까 모든 값을 다 마이너스 3배 했다는 뜻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잘 봐.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숫자 있죠. 그죠? 요 마이너스 3. 요 마이너스 3을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마이너스 2에, 잘 봐. 로그 2의 3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괜찮아요? 얘랑 얘랑 위치 바꾸면 3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 곱하기 2의 x제곱. 그러면 요 뒤에 거 지수법칙 쓰시면 얘는 마이너스는 앞에 그대로 있고요.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이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를 먼저 곱해준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는 x축 대칭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x축 대칭. x축 대칭시키고 x 대신에 뭘 대입했어? x 플러스 로그 2의 3을 대입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요거 실수배했다고 해서 평행이동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알았지? 실수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디귿이죠. 디귿은 얘는 때려 죽어도 안 돼요. 왜냐면 자, 디귿에다 써놔. 밑의 절대값이 달라지면 끝이에요. 기본 구조로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밑이거든. 밑이 달라. 완전히 다른 함수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밑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함수예요. 알겠죠? 그러면 디귿 보세요. 디귿은 뭐야? 밑이 뭐야? 4의 x제곱이에요. 4. 밑이 4예요. 2의 2x제곱이잖아. 그게 밑이 4야. 그럼 밑이 4니까 밑이 2라는 애랑은 완전히 다른 함수가 돼요. 알겠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완전히 다른 함수가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리을은 뭐 그냥 보시면은 2분의 1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3한 거니까 2분의 1의 x제곱은 2의 x제곱을 y축 대칭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3한 거랑 같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개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3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내용들 지금 다지는 거야. 기본적인 내용들 다지고 나서 이따가 근데 문제 풀어볼 건데 기출문제 어려워. 지수로 감수 그래프 되게 어려워요. 실제 수능 기출 이런 거 풀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쌤이랑 하나하나 지금 뜯어가는 이 개념 익힘들 있잖아요. 이 개념 익힘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고 해봐. 그럼 개념 익히면 말 그대로 유형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 딱딱딱딱 정리해 놓은 거잖아. 그지? 그 1번부터 10번까지를 한 문제 안에서 다 써야 돼. 쉽게 말하면. 한 문제 풀라고 지금 하나 정리해 놓은 거, 뭐 평행 이동하는 거, 대칭 이동했을 때 겹치냐 안 겹치냐 이런 내용들 이게 한 문제에서 다 물어본다고. 그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이제 지수로 감수 그래프의 종합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잘 정리해 두시고 유형별로. 자, 갑니다. 좌표 평면에서 지수함수가 y는 a 곱하기 3의 x제곱인데 자, 얘를 첫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3칸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1,-6을 지난다. 식세보자. 그러면 첫 번째 y축 원점 대칭 시킬게요. 자, 원점 대칭 시키시면 x, y 부호가 둘 다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3칸이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 곱하기 3의 x 대신에 자, 뭐가 들어가요? x 대신에 x축 방향 2칸이니까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칸 이동시키니까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요 그래프가 다 끝났지? 요 그래프가 이제 뭘 지난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1, 마이너스 6 대입해가지고 a 값 찾아주시면 끝나는 거죠. 알겠어? 식 세우는 문제 자, 해봤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개념 4번 갑니다. 자, 개념 4번에서 1번 봐봐. 개념 4번에서 1번 보시면 y는 3분의 1의 x-1제곱 마이너스 k의 그래프가 자, 밑줄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그래서 요 문제는 쌤이 이름을 붙이면 4분면 문제거든. 지수함수 그래프나 로그함수 그래프가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뭐 이런 거 범위 따져봐 이런 얘기들. 자, 그랬을 때 4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이렇게 잡으세요. 얘는 항상 경계를 뭘로 잡냐면 기본적인 경계를 y 절편으로 잡으세요. y 절편, 그 다음에 x 절편.
즉 절편을 중심으로 비교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절편을 중심으로. 자,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 가볼게. 식이 y는 얘가 3분의 1의 문제에서 x-1 마이너스 k거든. x-1 k 됐니? 근데 얘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고요. 이 그래프 개형 잠깐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 개형은 기본 개형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밑이 3분의 1이니까. 그지? 그럼 잘 봐. 내가 4분면에다가 끼워 넣어볼게. 자, x축, y축 그려놓으시고 나는 어디를 안 지나면 되는 거야? 여기를 안 지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했잖아. 그지? 문제에서. 지나지 않도록이니까. 그럼 얘가 그려지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어때? 괜찮네. 4분면 안 만나니까 1사분면. 근데 이거는 돼 안 돼? 근데 이거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지나는 지점이 생기니까. 그럼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누구로 잡으라고? 얘로 잡으라고. 얘로. y절편으로. 됐어요? 그럼 y절편이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자, 이게 답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그죠? y절편이. 그러면 갑니다. y절편 구할게요.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되죠.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y값은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3이 되고요. 마이너스 k가 되고 자, 요 친구가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죠.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됐니? 자,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k의 최소값은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k의 최소값은 3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전체 절대값 함수가 나왔네. 전체 절대값. 자, 그러면 전체 절대값 그리는 거는 쌤이 설명해 드렸죠? 1학기 때. 그죠? 전체 절대값 어떻게 해요? 전체 절대값은 x축 아래를 그대로 접어 올려라 라는 거. x축 아래를 그대로 접어 올리라는 거야. 자, 그럼 요거 그래프 좀 이쁘게 그려볼게. 잘 봐. fx가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얘들아 점근성 얼마니? 점근성 얼마야? 마3이야 마3. 그지? 점근성 마이너스 3이거든. 잘 봐. 그러면 내가 요 그래프 설명하면서 절대값에서 니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자, 해볼게. 요게 x축이고요. 자, 요선 보라선 보세요. 보라색 선을 점근선이라고 잡을게요. 원래 함수 점근선 마이너스 3.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래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 원래 함수 그래프는 그럼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친구 그래프 개형은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될 거야. 이게 원래 함수 f야. 자, 그럼 얘를 접어 올리거든? 근데 항상 정확히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니네 가끔 그래프 그리다 보면 진짜 대충 그려가지고 절대값이요? 저 잘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찍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리거든? 뭐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거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봐. 얘를 접어 올리잖아. 그럼 점근선 그대로 쫓아가요. 그대로 쫓아가서 항상 이런 절대값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서 절대값 함수 그릴 때 무조건 점근선부터 표시하고 하세요. 얘가 3이에요. 그리고 이 접어 올린 부분은 절대로 3보다 커질 수가 없다고. 절대로 3보다 커질 수가 없어. 이거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니네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만약에 방정식 풀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절대값 f랑 4가 같아지는 지점이래. 절대값 f랑 4가 같아진다 해가지고 막 4를 여기다가 찍 그려놓고 4 해가지고 실근 2개요 막 이러고 있다니까?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값은요 이 밑에 부분 봐. 요 부분은요 접어 올려도요 절대로 3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그게 포인트라고. 근데 그림 대충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4 해가지고 여기 실근 2개 생기네. 계속 2개 생기는구나. 막 해가지고 문제 풀고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다니까? 정확히 알아도 잘 봐. 절대값 함수 올리죠. 절대값 함수 올렸을 때 점근성 그대로 가져가요. 점근성 그대로 가져가니까 요 마이너스 3만큼이 그대로 3으로 옮겨가서 이쪽 부분은 절대로 3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알았니? 절대로 3보다 커질 수가 없어.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네.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해라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자, 요 보라색 그래프가 뭐야? 절대값 함수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있어? 1일 때, 2일 때까지. 없네. 3이 되면 안 되죠. 3이 되면은 점근성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두 개 더하시면 정답 얼마? 3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익힘 5번 잠깐 보자. 개념 5번까지 하고 쉴게요. 자, 개념 5번 별표 치시고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함수 그래프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제일 쉬운 거부터 하는 거야. 제일 기본적인 거부터. 자, 가볼게. 개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3x 플러스 1의 그래프 위에 한 점 a와 그 다음에 3x-2의 그래프 위에 두 점 BC에 대해서 선분 AB는 밑줄 X축에 평행하고 선분 AC는 Y축에 평행하다. 밑줄 쳐놓고 써놔. 평행이동을 의미해요. 평행이동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 자, 어떤 느낌인지를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 그 그래프 말고. 얘들아, y는 x라는 그래프를 내가 하나 그려놓고, 자, 잘 봐. 여기서부터 요 점 두 개를 지나는 지수함수를 하나 딱 그렸어. 요거를 f. 그래서 여기를 대충 1, 5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 다음에 잘 봐. f라는 함수 말고요. g라는 함수를 또 했는데 g라는 함수는 y는 x랑 그래프 궤형이 요렇게 된대요. 요렇게 돼서요. 여기가 되고 요 노란색이 g가 되고요. 여기가 5래요. 아이고 미안. 9래요. 이렇게 들어간대. 그럼 이거를 보실 때 잘 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의 관계가 뭐니? 라고 얘기하시면 f와 g의 관계는 여기서 잘 봐. 이렇게 4칸, 이렇게 4칸이지. 그치? 선생님 왜 4칸, 4칸이죠? 여기는 4칸인 거 알겠는데? 얘가 y는 x잖아. y는 x. 그러니까 여기가 1,1이고요. 여기가 5,5예요. 됐어요? 얘가 x좌표가 1이면 얘는 1,1이고 얘는 x좌표가 5면 5,5란 얘기야. 근데 이것도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네. 됐어?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f라는 함수는요. g라는 함수는요. f라는 함수를요. x축으로 4칸, y축으로 4칸 평행이동시킨 거네? 이거예요. 요 관계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쌤이 이제 지수로그 함수 문제 풀다가 그래프 문제, 특히 그래프 문제 풀다가 내가 강조하는 도형이 이거야, 이거. 직각삼각형. 그래프 문제 풀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직각삼각형이고 어차피 우리는 그래프 문제 푸시다 보면은 미지수 찾아야 되거든. 식에 나와 있는 미지수 찾는 게 포인트고 미지수를 찾으려면 결국은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점의 좌표를 대입해가지고 미지수를 찾는 게 포인트인데 그때마다 많이 쓰는 게 특히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직선 나왔을 때 직선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런 삼각형을 그려서 풀 거다라는 거야. 알겠어? 평행이동 관계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죠.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너무나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5번 그림에서는 이런 느낌인 거지. 얘가 있고 얘가 있어. 이랬을 때 여기서 어디 하나의 점에서 요게 요렇게랑 요렇게인데 요 두 개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 가볼게요. 자 얘가 얼마냐면 3의 X 플러스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의 X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자 그럼 잘 봐. 동일한 선상에서 X축에 평행하게 동일한 선상에서죠.
그죠? 그럼 동일한 선상에서 y 좌표가 같은데 선을 하나 딱 그렸지? 맞아? 이 두 개가 y 좌표가 같은 거지? 그러면 얘와 얘의 x값 차이. 이 x값 차이가 딱 뭐랑 똑같아? 요거와 요거의 평행이동 관계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인데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셨을 때 몇 칸 이동했어? 3칸 이동한 거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플러스 3인 거야. 이 얘기야. 됐어? 요 길이가 플러스 3이다 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요 차이도 얼마라는 거야? 플러스 3인 거야. 이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A의 Y좌표네. A의 Y좌표. 그지? 그럼 A의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잘 봐. 여기 X값 이렇게 잡아놓으시고요. 자, 갑니다. 여기 T예요. T죠? 그럼 이 점 뭐야? T 플러스 3이야. 됐니? 3칸 이동한 거라고. 알았어? 그리고 A의 Y좌표와 C의 Y좌표의 차이가 얼마라는 거야? 3이야. 그럼 잘 봐. 그냥 이렇게 해도 돼. 3의 X 플러스 1제곱에서 빼기 3의 X 마이너스 2제곱 한 게 얼마라는 거야? 3이야.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이거 앞으로 빼. 3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거든. 그래서 9분의 1 곱하기 3의 X제곱 이게 얼마야? 3이야. 됐어? 그럼 요거 합쳐. 요거 합치면 3의 X제곱 곱하기 3에서 9분의 1 빼니까 9분의 26 이렇게 나오고 얘가 얼마야? 3이니까 이쪽으로 보내. 26분의 9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3의 X제곱이 얼마예요? 3의 X제곱이 얼마니? 26분의 27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가 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구하는 건 점 A의 X좌표죠. Y좌표죠. 미안. 점 A의 Y좌표거든. 점 A의 Y좌표가 뭐야? 이거야. 이거라고. 3의 X 플러스 1제곱. 됐니?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3만 곱해. 그게 답이죠. 그래서 정답 26분의 80에. 알겠어요? 이게 26분의 80에 이렇게 된 거야? 됐어? 네. 자, 밑에 하나만 더 하자. 184. 184 해봐. 184. 문제 구조를 잘 보세요. 함수가 3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돼 있고 거기 밑줄 점 P와 점 Q의 X좌표의 B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얘기가 주어지는데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얘기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방정식의 실근으로 해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려보게 한 이유는요. 그래프가 주어졌죠.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푸는 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계산을 하는 거야. 지수 계산을 할 거야.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갑니다. P라는 점부터 갈 건데 P와 Q의 X좌표 비율이 1대2라고 그랬으니까 얘 알파라고 잡고요. 얘 2알파라고 잡을게요. 됐나요? 얘가 X좌표 알파면 1대2니까 2알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갑니다. P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얘는 요 친구와 요 친구의 교점이지. 그래서 첫 번째 식 알파를 그대로 대입할게.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8이라는 친구와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같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넘길 거야. 요거를 정리를 할 건데 요거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3의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3의 얼마가 되냐?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3의 알파 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알파인 거죠. 이거 뭐래냐? 3의 알파 이렇게. 됐어요? 아닌데? 잠깐만. 잘못 썼는데? 이게 아니지. 아이고 미쳤네. 그냥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쓸게요. 네, 이렇게 써놓읍시다. 얘가 얼마야? 8이야? 됐어? 얘 8이야?
됐니? 그냥 대입한 거야. 대입해서 만든 거. 됐죠?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알파 그대로 대입한 거잖아. 맞죠? 잠깐만. 오이씨. 식을 잘못 세웠네. 그지? 미쳤네. 어휴.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요, 그림을. 얘 있죠? 얘. 얘는 얘랑 얘의 교점이죠? 아이고. 쏘리? 얘랑 얘의 교점이야? P. P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가 얘잖아. 식 다시 세울게요. K 곱하기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같은 거죠. 됐나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K 곱하기 3의 알파 제곱이랑 이게 지금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양쪽에다가 3의 알파 제곱 곱할게요. 양쪽에다 3의 알파 제곱 곱하면 얘는 3의 2알파 제곱 곱하기 K가 얼마야? 1이야? 양쪽에 3의 알파 제곱 곱한 거야? 상관없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식 겁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제 Q라는 점인데 요 Q라는 점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요 친구와 요 친구의 교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 더하기 8이 K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게 얼마야? 1이네. 얘가 얘니까. 됐어? 그러면 정리해볼게. 얘 넘기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죠. 그지? 그러면 3의 2알파 제곱이 얼마냐면 4분의 7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가 4분의 7. 그럼 우리 K값 찾는 거잖아요. 우리 K값은요. 요 관계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K는 3의 2알파 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럼 3의 2알파 제곱분의 1이니까 3의 2알파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7분의 4가 되는 거지. 됐니? 자, 따라서 답은요. 35K입니다. 35K는 여기다가 35배 하시면은 정답 20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 자,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건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결국 실제 계산 과정은 방정식 형태로 풀어나간다 라는 거. 알겠죠? 네. 자, 정리해 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 정의는 아까 했던 것처럼 로그 A의 X제곱, 로그 A의 X라는 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 정점 찾고 점근선 찾고 하는 거,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랑 지금 할 게 뭐냐면 92페이지 봐봐. 자, 9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있죠. 위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박스에 한번 읽어볼게요. 로그 함수 y는 로그 ax라는 함수는 지수 함수의 보다 역함수다라는 거야. 그래서 로그 ax와 y는 a의 x제곱은 서로보다 y는 x 대칭이다라는 건데, 자,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역함수는 일단 여러분들이 수화에서 처음으로 배우시게 되는 개념인데, 일단 역함수의 정의부터 정리를 해보면 역함수의 정의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해요. f와 g를 합성을 했을 때 얘는 교환 법칙, g 합성 f가 서로 같아지면서 요 값이 항등함수, i라는 항등함수가 나온다면 우리는 요 두 개의 관계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정의야. 그래서 식으로 나오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f와 g를 합성을 했는데 만약에 요 값이 항등함수는 x를 의미하죠. 자, 요거를 만족한다. 그럼 우리는 요 두 개의 관계 f와 g라는 함수의 관계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 조건,
역함수가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그럼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냐? 바로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첫 번째, x1과 x2가 다릅니다. x1과 x2가 다르면 당연히 요거에 대응되는 함수값 fx1과 fx2도 다르다 라고 나오는 거. 이게 이제 1대1 함수라는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죠. 됐어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면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니? 1대1 대응이. 자, 그러면 역함수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면 역함수는 자, f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f의 역함수. 역함수 보통 이렇게 쓰죠.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해서 쓰는데 얘네는 어떻게 인지를 하시면 되냐면 요 두 개는요. y가 하는 역할과 y와 x가 뒤바뀐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뒤바뀐 함수. 요거는 그래서 어디서도 확인이 가능하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라는 요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거든.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야. 그런데 y가 하는 역할과 x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뒤바뀌었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요 함수들의 정의역을 먼저 해볼게요. 요 함수들의 정의역을 보시면 y는 2의 x제곱의 정의역. 정의역은 x값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얘는 모든 실수가 돼요. 근데 반대로 로그 2x죠. 로그 2x는요. 얘는 로그 함수다 보니까 진수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 친구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 실수만 가능합니다. 양수만 가능해. 그지? 자, 그럼 잘 봐. 두 번째 치역을 볼게요. 치역. 치역은 이제 함수값의 집합이죠.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이잖아. y는 2의 x제곱은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려봤지만 이 친구는 무조건 y값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됐니? y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근데 반대로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는 이제 위쪽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밑으로도 계속 내려가는 형태가 되니까 얘는 치역이 모든 실수예요. 치역이 모든 실수. 그럼 이 두 개의 관계만 딱 비교해봐도 잘 봐. 정의역은 x에 해당되는 애고요. 치역은 y에 해당되는 애인데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치역이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바뀌고 요렇게 바뀌는 거지.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데 로그함수는 y값, 치역이 모든 실수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였는데 얘가 x로 뒤바뀌면서 정의역으로 바뀐다는 거야. 즉 역함수 관계라는 것은 y가 하는 역할과 x가 하는 역할이 모두 다 뒤바뀐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역함수 관계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자 모든 점을 y는 x 대칭을 시키면 그게 바로 역함수 위의 점이 된다라는 거야. 역함수 위의 점이. 그래서 x가 하는 역할이 그대로 y가 하는 역할로 바뀌고 반대로 y가 하던 역할이 x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죠? y는 x 대칭이라는 게 x, y 좌표 두 개의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됐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끌고 오는 게 뭐냐면 f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f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 이 둘 사이의 관계인데 f라는 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뭐가 되냐면 y는 x 대칭을 가져요. 이 특징을 갖는 거죠. 모든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y는 2의 x제곱과요. 로그 2x를 그릴 건데 잘 봐.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얘가 2의 x제곱이에요. 됐니? 자, 그러면 쌤이 경계선 하나 잡을게. y는 x라는 선 하나 잡을게요. y는 x. 이렇게. 그러면 로그 함수 그래프, 로그 2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로그 2의 x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 y는 x 대칭이야. 그러면 하나 내가 임의의 점을 잡아서 잘 봐. 이쪽 점 있죠. 요 점을 내가 a라고 해볼게. 그럼 요 a라는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잖아.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정확히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되고 얘를 b라고 잡아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잡고 요 점의 y좌표를 b라고 잡아보면 요 친구 보라색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냐면 보라색 점의 x좌표가 b가 되는 거고 y좌표가 a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라는 점이 a, b다 라고 나와 있으면 요 점을 대칭 이동시킨 b라는 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b, a에 해당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 대칭이야 요게. 알겠어? 됐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반드시 역함수 관계, 이렇게 역함수 관계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되고요. 교재 94페이지 내용 보세요. 94페이지. 자, 교재 94페이지 보시면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m 더하기 n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럼 하나 역함수 직접 구하는 방법을 연습을 잠깐 해볼게요. 역함수 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보자. 만약에 y라는 함수가 있어. 자, 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로그 2의 x-1 더하기 1이라는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됐니? 그러면 잘 봐. 얘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역함수는요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거든. 그래서 x와 y 위치를 바꿔. 그럼 역함수는 뭐냐면 x는 로그 2의 y-1이 되고 더하기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역함수예요. 근데 이게 안 이쁘잖아요 모양이. 우리가 보통 보는 모양은 y는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모양이 안 이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넘기고 정리해보면 로그 2의 y-1이 x-1이 되거든.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y-1은 2의 x-1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겨. 따라서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x-1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지. 되니? 이렇게까지가 역함수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공부하실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역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함수의 함수값 관계거든. 요건 이제 수화에서 배우는 건데. 자, 가볼게.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면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면 FA는 B라고 했을 때 자, 원래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을 B라고 했을 때 얘는 항상 어떤 것을 만족하냐면 G, B가 A와 같다라는 관계를 만족해요. 즉 무슨 얘기냐? FA가 B야. 그럼 FA가 B라면 GB는 A다. 즉 요거 두 개 위치 바꿔주면서 역함수로 바꿔주면 이 말과 이 말은 항상 똑같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이야. 됐어? 근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 좀 해볼게. 잘 봐. 자, 요 함수를 F라고 잡고요. 요 함수를 G라고 잡을게요.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였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1 대입해볼게. 1 대입하시면 F1은 얼마가 되냐면 F1은 여기다 1 대입하지. 그지? 1 좀 그렇다. 똑같은 숫자 나오니까 이렇게 해보자. F3이라고 해볼게요. F3. 그럼 F3은 요따가 3 대입하는 거죠. 그럼 요따가 3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 2 나와. 됐니? 여기다 3 대입하면 2 나와. 자, 그럼 잘 봐. G2를 구해볼게요. G2. 그럼 요게 GX였잖아. 그럼 여기다 2 대입해봐.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가 돼? 2의 1제곱에다가 1을 더하니까 뭐가 돼요? 3이 되지. 그래서
정확하게 F3이 2라면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꿔주면 G2는 뭐가 돼요? 3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값 관계는 언제 쓰냐면 얘는 역함수식을 내가 역함수식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식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역함수식 직접 구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역함수 문제 풀 때. 알겠죠? 역함수의 식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는 역함수의 함수값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함수를 정확히 몰라도. 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역함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역함수와 관련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103페이지 가볼게요. (103페이지의) 밑에 발전 문제 보세요. 자, 뭐 역함수식 구하는 거는 연습하시면 되니까 XY 바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밑에 208번에 1번 해볼게. 208번에 1번. 자, 208번에 1번 보시면 갑니다. fx라는 함수 있죠. fx라는 함수가요. 1 더하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 로그 3의 x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G합성 f를 했더니 얘가 x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 식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식 딱 보는 순간에 f라는 것과 g라는 것이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고 됐지? 자, 그랬을 때요 G7의 값 구해봐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요 값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G7은 함수값 관계 이용하는 거죠. 역함수식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자, G7을 K라고 놔. G7을 K라고 놔. 그러면 나는 역함수 함수값 관계에 의해서 fx의 식을 알잖아. 그럼 fk가 얼마인 거야? 7인 거지. 되니? fk가 7이야? 그럼 여기다 k 대입해봐. k 대입하시면 1 더하기 2배 로그 3의 k죠. 이게 얼마? 7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넘기세요. 얘 넘겨. 1 넘기시면 6이죠. 그지? 1 넘기면 6이고 2 로그 3k네. 그러면 잘 봐. 2 로그 3k는 6이고 약분 때리시면 요거 3이네요. 그죠? 그럼 로그 3k가 3이니까 k값 얼마가 되는 거야? k는 27이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 되니? 그러면 답이에요. G7의 값은요 27이다. 이게 답인 거죠.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는 거야. 역함수 함수값 관계는. 알겠어?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106페이지 가볼게요. 106페이지. 개념 5번 갑니다. 개념 8번 갑니다. 자,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이거든. 자, 원래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교점인데요. 잘 보세요.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 첫 번째, fx가 F랑 G가 역함수라고 해볼게.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첫 번째 조건 F가 증가함수잖아요. F가 증가함수잖아. 그러면 요때는
잘 봐. F와 G가 교점이 생긴다면, 안 생길 수도 있어. 알겠지? 교점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거든.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근데 만약에 교점이 생긴다면 fx가 증가함수라면 이 둘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냐면 얘는 y는 x 위에 존재하죠. 되니? 이 친구가 두 개가 f함수가 증가함수라면요. fx가 증가함수라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는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 그려드리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돼서 y는 x 이렇게 잡혀 있고요. 어떤 함수, 역함수, 지수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이거를 f라고 잡으면 얘를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죠. 보라색 g가 되겠지.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어요. 이게 첫 번째야. 자, 근데 잘 봐. 두 번째. 만약에 f함수가요. 증가함수가 아니라 f함수가 감소함수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일단 감소함수일 때는 두 가지로 좀 볼게. f와 g가 서로 같다면 이거의 교점은 첫 번째 얘는 y는 x 위에 존재해요. 됐어? y는 x 위에 존재해. 알겠니? 근데 두 번째 이 친구는 교점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y는 x 위에 있다는 뜻이야. 얘는. 근데 감소함수 있잖아.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y는 x 위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깥에 생길 수도 있어요. 알겠어? 근데 그때는 항상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때는 교점은 만약에 y는 x 바깥에 생긴다면 y는 x 위에 있지 않고 교점이 바깥쪽에 형성이 된다면 그때 교점은 항상 첫 번째 한 쌍으로 나오고요. 두 개가 쌍으로 나와. 쌍으로 커플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교점 한 쌍끼리 얘네끼리 y는 x 대칭이에요. 자, 이게 근데 말로만 좀 설명을 들으면 뭐 어떤 상황일까가 좀 감각이 안 잡힐 수가 있어서 하나 쌤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고, 잘 봐. y는 x부터 그릴게요. 이게 y는 x인데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fx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이게 fx예요. 감소함수죠. 그러면 잘 봐. 얘를 대칭시키잖아. 요 분홍색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키잖아. 그럼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와.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그대로 이쪽으로 접히니까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 노란색이 뭐예요? 노란색이 f 역함수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생각대로 가면 보통 f라는 함수와 여러분들이 수학과 공부하셨으면 교과서에도 그렇게 서술이 돼 있는데 f라는 함수와 f 역함수의 교점이 생겨 f와 f 역함수의 교점이 생기면 그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라고 배웠고 걔를 가지고 그래서 fx랑 역함수식을 직접 연립하는 게 아니라 fx랑 y는 x를 연립해가지고 계산한다라고 배웠었잖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얘니 감소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y는 x 위에서 생겨요. 근데 감소함수일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자 그럼 이때는 교점이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첫 번째 자 y는 x 위에 하나가 생겼죠. y는 x 위에 하나가 생겼어. 알겠니? y는 x 위에 하나가 생긴 거야 이거는. 그래서 보라색은 첫 번째 y는 x 위에서 하나가 존재해요. 자 여기서 한 개. 근데 잘 봐. 분홍색 여기랑 여기는
지금 분홍색 점들은 얘네 둘은 y는 x 위에 존재해 안 해? y는 x 위에 없다고. 됐어? 그러면 요 점을 내가 a라고 잡고 요 점을 b라고 잡아보시면 y는 x 위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a, b가 이렇게 묶여서 한 쌍의 구조로 생긴다고. 즉 이쪽에서 생겼는데 교점이 이쪽에서 안 생기는 건 없단 얘기야. 무조건 생겨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가볼게요. 그러면은 a, b가 한 쌍인 경우가 생기고요. 이 둘이 y인 a, b라는 게 정확히 뭐가 되냐면, 자, 선 하나 그릴게. 이렇게 선 하나 그리면 정확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놓이게 돼요. 알겠나요? 정확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놓이게 되고 y는 x랑 수직인 직선 위에 놓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a, b끼리 a랑 b가 서로 무슨 대칭이냐면 a랑 b가 서로 y는 x 대칭인 거야. 얘네 둘이가. 됐어? 얘네 둘이가 서로 y는 x 대칭이라고. 오케이? 자, 요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 예전에 평가원 기출문제로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무조건 y는 x 위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 y는 x 바깥쪽에 생길 수도 있고, 그 경우는 언제냐면 감소함수일 때. 알겠지? 감소함수일 때인데, 뭐 이 경우는 그냥 해보시면 돼요. 개념 8번은 그냥 계산해 볼게요. 자, 개념 8번 가겠습니다. 개념 8번 보시면은 문제에서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y는 로그 a의 x-m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거든. 근데 이렇게 단일함수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흔치 않은 경우거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려면은요, 함수가요 분명히 뭔가 바뀌어요. 함수가 바뀌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함수를 완벽하게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큰 쪽에서는 fx가 그려지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gx가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나왔을 때만 요게 좀 성립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 함수, 하나의 그냥 함수죠. 완벽한 함수. 뭐 중간에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이때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 요 교점은 반드시 그냥 y는 x 위에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 쌤이 아까 설명한 요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에서 분명히 어떤 조작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 위에서 교점이 생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푸시면 되거든. 그럼 바로 가볼게. 자, 그러면 이 두 점의 x좌표가 1과 1에 그러면은 교점의 좌표 세팅하시면 이 두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있을 테니까 두 교점의 좌표가 1,1이라는 것과 2,2라는 거, 요 두 개가 생긴다는 거지. 됐어? 그럼 그대로 대입해서 연립할게요. 자, 1은 로그 a의 1-m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는 로그 a의 2-m 더하기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대로 연립하시면 되고요. 요거 뭐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a 값, m 값 찾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a는 0, a가 뭐야? 2가 나오고 m 값은 0이 나온다. 요거는 뭐 그냥 연립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 푸실 때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생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내일 좀 더 이어서 해보고요. 내일 그리고 자이스토리도 갖고 오세요. 수화 자이스토리도. 알겠죠? 오케이. 네.